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의 당장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한 번 더 아래를 확인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락을 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지금 중요한 가격 이 63.7K입니다. 자, 게다가 이게 맞물리는 구간이 CME 갭에서 6월 12일 종가와 맞물리는 구간이죠.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이 63.69K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아래로 왔을 때에는 공포에 던질 자리가 아니라 다음 롱을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 63.7K를 이번 반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지 명확한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효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돼요. 물론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제가 차트에다가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이 개념을 다들 잘 아시긴 하겠지만 피보나치는 단순히 목표가를 맞추는 이런 지표가 아닙니다. 상승 추세가 어디서 조정을 받는 것이 정상인지, 그리고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이걸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라는 거죠. 특히 236 구간, 2382 구간, 절반 구간 이런 구간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의식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피보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현재 일봉을 보도록 하시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자리, 이 63.7K. 제가 계속해서 CME 선물 거래소에서 이 63.7K, 63.69K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겹치는 자리죠. 결국에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236 구간과 마주치는 구간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리테스트를 아직 안 하고 있죠. 현재 이 위에서 매수세가 받쳐지기 시작하더니 주말 시장 동안에는 밀리더라도 올라오는 그런 장세를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0.5 구간과 618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많이 생각하십니다. 사실 추세가 살아있는 시장에서는 236 구간과 2382 구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반등 추세나 상승 추세에서는 깊게 조정받지 않고도 다시 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63.7K 위에서 계속해서 리테스트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236 구간 위에서 382 구간까지 수직적으로 올라갔으면 해당 구간이 명확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이 위에도 확인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래쪽 유동성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여기가 무조건 반등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아래를 확인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이 구간을 이탈한다고 해서 추세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 밑에는 롱을 준비하는 단계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차트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의 움직임과 유사합니다.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도 이렇게 하락세가 깊게 나온 다음에 쭉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딱 보시게 되면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236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돌파를 못한 채로 밀리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네요. 382 구간까지 쭉 그냥 양봉으로 올린 다음에 또다시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은 어떻나요? 자, 좀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이시지 않나요? 이 구간과 유사한 패턴이라면 정말 이 236 구간 밑에서는 뭐 단기적인 흔들림은 나올지라도 오히려 롱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36 구간을 이탈을 시키더라도 뭐 이게 정말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이 236 구간 아래에 대한 이 유동성을 정리한 뒤에 다시 상승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듯이 지금 시장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걸어놓은 자리까지 한번 내려가서 유동성을 흡수한 다음에 다음 방향을 만들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같은 관점입니다. 63.7개 정말 중요하죠. 오히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지켜야 될 핵심선입니다. 하지만 지금 리테스트를 안 한 상태에서 이탈한다고 해서 곧바로 약세장이다. 저점을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63.7K 이 밑에는 롱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죠. 지금 시장 환경이 2월과 5월 이 반등이 나왔을 때와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는
당시에는 거시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발표된 이 PMI 지표, 이걸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경제 지표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지금 당장 롱을 받지 않고 조금 더 아래를 열어두는지 이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차트만 봤을 때 무조건 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자, 실제로 어제도 제가 상승 관점을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무조건 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왜 롱을 안 받는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4번 지점 제가 어제 리딩 다이아고날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숏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롱으로 숏으로 들고 가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된다는 게 팩트라는 거죠. 자, 물론 제가 지금의 본 계정이 롱을 좀 많은 밑에 자리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서브 계정으로 해서 실제 매매를 좀 했었는데, 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제가 10시죠. 10시에 이 흐름을 보면서 이 쐐기 패턴의 하단까지 내려오고 이 4번 저점, 이 4번 저점을 이탈하면서 숏으로 들어가 보자. 결국 중요한 건 처음 관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빨리 대응을 하느냐. 그런 대응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런 기준들을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차트를 혼자서 보시는 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죠.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장세는 손실을 얼마나 줄이면서 수익을 얼마나 크게 가져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스터디 방에서도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저처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많이 힘이 되고, 이렇게 댓글로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들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이 이 PM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 이 CME 패드워치를 보면 딱 알게 됩니다. 이 패드워치는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예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번 PMI 발표 이후에도 시장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PMI를 보면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서비스업도 살아있고 기업들의 가격 인상 압력도 여전히 남아있죠.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금리를 서둘러서 내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중동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유가가 85달러 이 수준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죠. 결국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CPI와 이 PPI는 유가가 낮았던 6월 데이터가 반영된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발표될 이 7월 CPI,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이 7월 PMI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유가 상승 반영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7월 CPI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대한 그 반영이 8월 달에 나오게 되면서 이때 또다시 시장이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서비스 물가와 에너지 가격이 함께 올라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을 반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기대감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스탠스가 9월부터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산 히트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돈이 어디에 쌓여 있는가 이거겠죠. 현재 이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최근에 또다시 이번에 나왔던 급락으로 인해서 63.5K의 롱 물량들이 다시 한번 쌓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9시부터 이 물량이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133M 이 정도가 쌓여 있다라는 것인데요. 롱 포지션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 유동성을 확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63.7K가 상당히 중요한 건 맞는데요. 결국에 이탈되면서 이 유동성을 흡수하러 가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63.5K를 찍는 애가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이겠죠. 유동성을 일단 빠르게 정리한 뒤에 반등조차 못하고 계속 밀리는지 이게 다음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밑에 있는 유동성 이것만 정리하고 깔끔하게 올라온다면 그것부터는 롱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지금의 무작정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유동성이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성급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이 63.7K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자리에서 정말 리테스트가 나오는지 또는 63.5K 이 유동성을 먹으러 가는지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아직 아래쪽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PMI 지표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스탠스가 또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을 무조건 약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저점을 이탈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63.7K와 63.5K를 어떻게 버텨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공포를 느끼는 자리에서 정말 시장의 반응이 위로 향한다면 오히려 정말 롱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준비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렇게 단정 짓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이 딱 바뀌게 되는 순간에는 제가 이렇게 스터디 방에서 이 관점들을 공유를 드리면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